와, 드디어 월급날이다. 오늘부터 연봉 오른다는데 얼마나 들어왔으려나. 아니, 왜 월급이 그대로지? 내 돈 어디 갔어?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 연휴? 명절? 아니, 그보다 월급날이죠. 이날을 위해 한 달을 꼭 참습니다. 그런데요, 1년 중 4개월이 넘는 시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다는 건 아세요? 정확히 올해 4월 5일까지 일한 건 싹 다 세금으로 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받은 월급만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죠. 그날이 바로 세금 해방일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약 310만 원, 5년 뒤에는 365만 원으로 18% 가까이 올랐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39% 넘게 증가했습니다. 월급 한 발자국 늘었다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세금 보험료는 두 발자국이 늘어난 셈이죠. 게다가 슬프게도 세금 해방일은 해마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위해 일해야 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죠. 2017년의 경우 세금 해방일은 3월 26일이었는데 2022년은 4월 5일, 5년 동안 11일이나 늦어진 겁니다. 365일 가운데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날이 무려 94일이었죠. 그럼 내가 낸 그 돈 잘 쓰이고 있을까요? 고대 수메르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도 있고 왕도 있지만 더 무서운 건 세금 징수관이다. 세금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건데요. 그 역사를 따라 약 5천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즈음 인류는 중대한 혁명 중 하나인 농사법을 알게 됐어요. 모두 힘을 합쳐 농사를 지었죠. 그런데 실컷 뼈 빠지게 수확했더니 강 건너 부족이 쳐들어와 뺏어가는 거예요. 계속 당하고만 살 수는 없죠. 사람들은 경비대를 만듭니다. 덕분에 마을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경비대들은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확한 것들을 조금씩 모아주기로 한 것을 인류 최초의 세금이라 할 수 있어요. 나라의 탄생은 곧 세금의 탄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조선 때 이미 세금을 냈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삼국시대에는 곡식조, 노동력 용, 각 지역의 특산물 조로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세금 도대체 왜 내야 하냐고요? 주위엔 세금으로 만든 것이 아주 많습니다. 먼저 보건, 복지, 노동 분야에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코로나 검사, 치료 이런 것도 다 세금으로 한 거고요. 실직하면 실업급여 주고 취업에 필요한 교육도 시켜주죠. 그것도 다 세금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를 위한 교육비와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비로 사용해요. 최근 다누리 기억하시죠? 과학자가 연구를 하고 우주 탐험을 위해 우주선을 만드는 것도 다 세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학교, 도서관 이런 교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데도 사용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도로, 철도, 전력, 상하수도 등 사회 간접 자본도 세금으로 만듭니다.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물론 대통령과 국회의원 급여도 세금으로 주죠. 나머지는 가뭄이나 수해처럼 갑자기 일어나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세금을 남겨놔요. 그렇다면 세금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는데요. 먼저 직접세,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내죠. 돈을 갖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를 내고요. 재산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요. 토지나 주택이 많으면 많이 내고 적으면 적게 냅니다.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요. 부모가 모아둔 재산을 줄 때 자식은 증여세를 내야 하고요. 돌아가신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냅니다. 삼성과 유족들은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로 세계 최대 금액 무려 12조 원을 내기로 했죠. 재산 자체도 많지만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상당히 높은 게 이유기도 해요. 최고세율 기준 50%, 절반이 세금인 거죠. 이번엔 돈을 벌지 않아도 재산이 없어도 내야 하는 세금, 본인도 모르는 새에 싹 붙어있는 간접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물건을 살 때 세금을 같이 내는 거죠. 빵값에도 커피값에도 모두 10% 세금이 들어있어요. 보석이나 명품, 전자제품, 자동차처럼 특별한 물건엔 개별 소비세가 붙기도 해요. 술에는 주세, 담배엔 담배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 일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침에 일어나 차를 몰고 출근합니다. 그리고 회사로 들어가는 길 편의점에서 아침으로 먹을 빵과 음료를 사요. 열일하고 점심시간 근처 백반집에서 김치찌개를 먹습니다. 커피도 한 잔 마셔줘야죠. 퇴근하곤 헬스장을 들립니다. 운동을 하니 와 출출하죠. 집에 가는 길에 치킨을 주문하고요. 그냥 먹긴 왠지 아쉬우니 집 앞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 담배 한 갑도 삽니다. 술이나 담배를 많이 하면 건강이 나빠지고 그럼 병원을 가고 건강보험료 지출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사회에 해를 끼치는 건 죄악세가 더 붙어요. 세금을 팍팍 냅니다. 원가보다 세금이 더 크죠.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 비율로 책정하지만 간접세는 누구에게나 같아요. 그만큼 간접세를 의식하고 불필요한 걸 줄이면 이 소중한 월급을 좀 더 잘 지킬 수 있겠죠? 이벤트 1등 상품은 럭셔리 리조트 여행권. 행운의 주인공은
고은천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당첨자인데요. 여행권 주세요. 아, 네, 고객님. 제세공과금 22%를 내면 수령 가능하십니다. 네? 당첨됐는데 돈을 내야 한다고요? 경품 당첨도 완전히 공짜가 아니에요. 5만 원 이상이라면 세금이 붙습니다. 1035회 로또 복권 추첨 결과를 놓고 얘기해 볼게요. 1등이 8명이나 나왔고 인당 당첨금은 32억 원인데요.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약 21억 원입니다. 로또 당첨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5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경우 22%, 3억 원 초과일 경우 33%의 세금을 떼서죠. 세금요? 내겠습니다. 제발 당첨만 시켜주세요. 네? 세계 곳곳엔 아주 황당하고 요상한 세금도 있었어요. 요즘은 아이를 낳고 안 낳고가 개인의 선택인데 옛날 소련에선 자녀를 낳지 않으면 무자녀세를 내야 했어요.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1년 나름 저출산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겁니다. 25에서 50세 남성과 20에서 45세 기혼 여성이 자녀가 없으면 6%의 세금을 내야 했어요. 하지만 불임이거나 전쟁 중 자녀가 죽은 경우, 전쟁 영웅인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였죠. 이번엔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난로에도 세금을 붙였답니다. 1662년 찰스 2세가 분자금이 필요해서 만들어낸 거죠. 소득에 관계없이 난로 한 개당 2실링씩 과세했대요. 당연히 반발이 심했죠. 윌리엄 3세 때 폐지됐는데 대신 창문세가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유리가 귀했어요. 그래서 유리창은 부자의 상징이었습니다. 창문세는 이름 그대로 유리창 개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황당하죠? 창문세 때문에 아예 창문을 막아버리는 집도 있었다고 해요. 무려 150년이나 시행되다 1851년 폐지했습니다. 더 어이없는 세금도 있습니다. 18세기 프랑스에서는 공기에 대한 세금인 공기세를 내라고 했대요. 루이 15세의 작품이었는데요. 숨을 안 쉬고 어떻게 살아요? 귀족, 왕족, 백성 싹 다 내라는 거였죠. 결국 어마어마한 반대에 공기세는 철회됩니다. 그런데 21세기에도 비슷한 세금이 있다는 사실, 베네수엘라는 2014년부터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 출국 승객들에게 호흡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야? 공항에서 숨을 쉬면 127 볼리바르, 우리 돈으로 28,000원이 넘는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공항 측에선 오염물질을 거른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해주는 서비스 요금이라 주장한다고 하네요. 아이고.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 상습 체납자는 7,016명으로 총 체납액은 5조 3,612억 원, 개인 최고액은 1,537억 원, 법인 최고액은 35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세금 꼬박꼬박 잘 내는 사람은 뭐 돈이 남아서 내냐고요. 이 사람들 대체 누구랍니까? 2004년부터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 이런 화면이 나와요.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름과 상호는 물론 몇 살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주소, 체납은 어떤 걸 한 건지, 납부기한이 언제인지 싹 볼 수 있습니다. 창피하세요? 뭐? 개인정보 침해? 억울하면 세금 내세요. 계속 안 내다 해외로 튀면 그만이라고요? 어림없는 소리 출국 못합니다. 반대로 세금을 꼬박꼬박 성실하게 잘 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모범 납세자, 돈도 잘 벌고 세금도 잘 내는 분들이죠. 남녀 연예인도 한 명씩 꼽는데 올해는 조보아, 이승기 두 사람이 올랐습니다. 외모도 인성도 아주 훈훈하네요. 성실한 이분들을 위해 혜택이 있어야겠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것이 가능하고 5억 원 한도 내에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이 골드카드, 공항에서 모범 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 이용이 가능해요. 철도도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수상일로부터 1년간 철도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고요. 의료비 할인, 대출금리, 보증심사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건 잘 살고 있다는 척도기도 해요. 고소득자일수록 세율이 높으니까요. 소득 4천만 원이면 세금이 492만 원 정도지만 소득 1억 원의 세금은 2,010만 원입니다. 소득은 2.5배 차이 나는데 세금은 거의 4배가 차이 나죠. 모두 돈 많이 벌고 그만큼 기분 좋게 세금도 많이 내는 애국자가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세금 이게 뭐니였습니다.